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아세안 외교 성과에 발칵 뒤집힌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모두 한국에 집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국이 엄청난 국제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각 정상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독일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최고의 BMW 기업이 한국은 혁신적인 사고는 물론 새로운 기술적 진보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국가라며 이런 개방성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국이 분명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협력해 갈지 저와 함께 그 내용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국 메콩 정상회의가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발판 삼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이 가운데 외교, 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었는데요. 실제 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국 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인데 이런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윳 짜노차 총리가 공동 주재하고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름이 정말 어렵네요.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현재 장모의 건강 악화 탓에 불참해 프락소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대신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들은 회의에서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담아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청와대는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합의한 선언이라며 7개 우선 협력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교류 강화 방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등이 문서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7개 우선 협력 분야는 문화 관광,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개발, 세 번째로는 농업, 농촌 개발, 네 번째는 인프라, 다섯 번째 정보통신 기술 ICT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환경, 그리고 비전통안보 협력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영내 성장을 견인하는 이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 및 한국 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국 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국 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양측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우리나라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 최종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는 바나나, 이거는 일본 애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품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 협정 FTA 조기 성과 패키지에 합의를 했고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타결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한국, 싱가포르 표준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고 한국과 브루나이 ICT 협력 MOU, 한국, 태국 과학기술협력 MOU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 ICT MOU 체결을 추진시키기로 하는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싱가포르, 브루나이 2개국과 한국 정부 간 양자협력 MOU를 맺는 등의 성과까지 거뒀는데요. 엄청난 성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상들은 공동 비전에 영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를 담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도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의 타결을 환영했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자녀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즉 이 의미는 정리해보자면 한국과 아세안의 영내 자유무역 강화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임식을 담아낸 셈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상 첫 한국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여기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국가들이 연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즉 매력적인 블루오션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이 한국 경제에도 분명 충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번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모두 한국, 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독일 BMW가 한국에게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BMW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BMW 연구개발 R&D 센터 확장 및 한국 부품 업체로부터의 구매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요. BMW는 한국의 협력사로부터 부품 등 구매 규모를 내년 20억 유로 약 2조 5,919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올해 구매 규모가 1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늘어난 구매 규모는 1년 만에 5억 유로 늘리는 것이고, 2012년과 비교해보면 30%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R&D 센터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 BMW는 2015년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 R&D 센터를 건립한 바가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에 이은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있는 이 R&D 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약 1년 후 확장, 이전에 따른 투자까지 이어질 계획인데요. 새 R&D 센터는 제품 개발은 물론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할 테스트 시설을 갖추며 배터리셀 기술, 소재 연구, 전기 차량용 충전 기술 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삼성 SDI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BMW는 이달 20일 삼성 SDI와 29억 유로, 약 4조 원 규모의 배터리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약 10년 동안 BMW가 생산할 전기차에 5세대 배터리셀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삼성 SDI와의 협력뿐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MW의 내비게이션은 장식용이고 실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액세서리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엔 최악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우리나라 기업과 손잡았습니다.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과 함께 차세대 내비게이션 계약을 맺은 것이죠. 특히 또 우리나라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BMW는 내년 BMW 그룹 코리아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2020년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베스트셀러 모델인 뉴 5 시리즈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MW는 올해 10월까지 총 2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팔아 1.7% 성장했는데, 한국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의 투자를 계속하고 한국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함께 발표한 것이죠. 물론 국내에서 BMW 520D 및 기타 가솔린 차량에서도 발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이슈를 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국 시장은 분명 독일에게 있어서 매력적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BMW 차량에 더는 불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지만 아우디는 최근 배기가스 관련 재인증 후 판매한 이 Q7을 하루 이틀 사이를 두고 구매자들에게 이슈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벤츠는 BMW 대비 한국에서 분명 많은 양을 팔고 잘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에 재투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크게 알려져 있죠.
어찌되었건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한국에 재투자하는 기업은 BMW만한 기업이 없다고 하니 BMW의 전기차 활성화로 우리나라 삼성 SDI 혹은 기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과의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